파이스톰입니다. 메시를 도발하고 호날두를 도발했던 사우디의 수비수 알리 알 블라이히. 급기야 그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쥐어뜯는 더티 플레이까지 했지만 결국 웃은 것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었다는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우디 대표팀인데요. 그리고 세계적 명장이라 불리는 만치니 역시도 전 세계의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우리 대표팀의 드라마틱한 대역전극을 본 우리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멋진 역전승에도 웃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은 바로 토트넘입니다.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있던 토트넘에게는 우리 대표팀의 승전보가 오히려 슬픈 소식이었기에 풋볼 런던은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한국이 계속 아시안컵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토트넘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고 경기 끝나기가 무섭게 보도하였는데요. 오늘 브렌트포드전 경기를 보면서 이 기사가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3대2로 이기기는 하였지만 전반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공격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 후반전에서는 역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도발에 멘탈이 나가 좌충우돌하는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의 모습에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간절해 보였던 토트넘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리 축구 매체들과 파리 생제르맹 매체들 역시도 이강인이 계속 카타르에 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속보로 전달하였고 독일 매체 슈피겔 또한 분데스리가 소속의 이재성, 정우영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계속 리그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간절한 바이에른 뮌헨도 공식 웹을 통하여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유럽 매체들이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우리 대표팀의 8강 상대가 먼저 기다리고 있던 호주라는 점이었습니다. 호주와 16강전에서 직접 붙어보고 패배를 당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도 호주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팀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금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회 개막 전 일본과 함께 우승 후보 1, 2위를 다투던 우리 대표팀이 8강전에서 호주와 만나면 언더독이 된다는 초유의 평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호주 대표팀과 비교하면 약팀이라는 것이죠. 축구 데이터 전문 매체 옵타는 데이터로 보는 승리 확률에서 호주의 승리 가능성을 52.7%로 우리 대표팀의 승리 가능성을 47.3%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통계를 기반으로 한 확률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도박사들 역시도 호주가 한국을 3대1로 이긴다는 예측을 내놓는 한편 많은 매체들이 호주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호주는 순조롭게 8강에 진출한 반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치른 혈투 뒤의 경기라는 점인데요. 호주와는 달리 조별 예선부터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인 한국이기에 이번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호주에 베팅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더 구체적으로 호주가 또 한 번 한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인데요. 기사는 호주가 이길 이유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4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한국은 매우 지쳐 있다는 것인데요. 호주는 우리보다 이틀을 더 쉬는 반면 한국은 120분간의 혈투 이후 회복하는 데 단 이틀밖에 시간이 없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의 주전들은 모든 경기를 뛰고 6명 이상이 300분의 출장 시간을 기록했는데 호주에는 그런 선수가 4명뿐인데다가 부상자들도 모두 돌아와 결장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 예선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호주의 공격력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비효율적인 공격과 미드필더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상대들이 모두 호주를 상대로 내려앉아 수비를 하였기에 나올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팀이기에 호주의 공격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세 번째 이유로는 클린스만 감독을 꼽았습니다. 한국 감독 클린스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축구는 이른바 황금 세대 선수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고 많은 한국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이 이기는 것은 오직 한국 선수들이 잘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번째로 무엇보다 역사는 호주 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최근 한국과의 두 경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친선전이었을 뿐이고 실제 토너먼트 상황이 걸린 대회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한국에 패한 것은 딱 한 번이었으며 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던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도 호주가 한국을 잡고 최고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호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곳도 있는데요. AFP통신은 호주는 8강이 되어서야 실제적인 아시안컵 출전 자격 증명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한국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된 호주는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주는 이번 대회에서 4경기 1실점이라는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 수비를 바탕으로 순조로운 조별 예선을 치렀고 16강전에서는 피파 랭킹 121위인 인도네시아를 만났기에 미화된 경기였다는 기사는 호주는 사실 시리아를 상대로 단 한 번만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 인도네시아전의 경우 첫 골은 상대의 자책골이었으며 경기 전체에서 유효 슈팅이 4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비적으로 뛰어났던 것도 그 상대가 한국이라면 다를 수 있고 부진한 공격력에 대한 평가 또한 한국을 상대로는 한가름 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ESPN은 호주가 48시간 더 쉴 수 있는 것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에서도 유리하고 이는 즉시 자신감을 만들어내지만 상대가 한국이라면 오히려 호주가 언더독 입장에서 8강 대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 최고팀 중 하나인 한국과의 대결은 호주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가 우리보다 강팀이라는 말과 호주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에 평소 같았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겠지만 휴식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호주 축구 팬들의 반응도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커뮤니티에서 호주의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호주의 토트넘 팬으로서 우리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손흥민을 다시 토트넘으로 데려오고 한국은 궁극의 소원인 클린스만 경질을 할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한 경기에서 얻는 윈윈윈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더 긴 휴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지. 그리고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정규 시간 내에 이긴 건 단 한 번뿐이야. 한국과의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면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선수들 로테이션을 할 수 없었고 경기들도 치열했으니 이건 최강팀이 방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 이상한 일정으로 구성된 대회라서 한쪽 팀에 더 많은 휴식을 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 와, 120분 이상을 뛰고 승부차기까지 모두 마친 한국은 72시간도 채 쉬지 않아. 그들이 전혀 교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확실히 우리를 상대할 그들에게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우리가 한국을 이길 절호의 기회, 신체적으로 분쇄시킬 기회야. 난 사우디보다는 한국을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느껴져. 맞아, 우린 사우디가 두 줄 수비를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수비와 미드필더 그리고 체격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생각엔 우리가 다른 아시아 팀들에 비해 체격적 우위는 없는 것 같은데? 유리하다는 건 동의해. 그렇지만 두 팀 사이에는 여전히 퀄리티 차이가 있어. 운 좋게도 클린스만 감독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 지금 한국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 수비가 우리 생각만큼이나 강하길 바래야지. 한국과 사우디 경기는 호주에게 꿈의 시나리오가 되었어. 한국이 승리했지만 이를 위해 승부차기까지 갔지. 이건 체력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점을 갖게 해주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번 대회 한국은 정말 최악이야. 과신하지 마. 우리도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야. 난 여전히 한국이 이번 대회 우승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어. 한국이 120분을 뛴 게 너무 반갑다. 지치게 만들어야 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우리도 잘 못하지만 한국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난 이 상황에 만족해. 우리가 한국에게 지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사우디에게 진다면 그렇지 않을 거야. 여기에 이틀을 더 쉬니까 한국과의 실력적인 격차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 이 경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 정말 신나는 일이야. 한국을 이기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 남녀 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을 모두 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지금 절대적으로 호주가 유리한 상황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도 마치 호주처럼 복이 터졌죠. 일본의 8강 상대인 이란에 우리로 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비중을 가진 원톱 스트라이커 타레미가 퇴장을 당해 일본전에는 뛸 수 없고 우리처럼 120분의 혈투를 치른 이란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8개 대회 연속 8강 진출을 기록한 우리 대표팀이지만 우리 대표팀은 늘상 16강, 8강에서 순탄한 적이 없었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는 아시아 축구 전체의 평준화가 가속화되어 더
더 심해졌고 말입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이번 8강전이 마음에 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8강 상대가 다름 아닌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어린 손흥민 선수를 눈물짓게 만들었던 호주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표팀에는 그 당시 대표팀 선수단에도 속해 있었던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테랑이 된 김영권, 김진수 선수는 물론이고 현 대표팀의 차두리 코치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과 손흥민 선수에게는 호주에게 비통함을 되돌려줄 마지막 기회, 이른바 리벤지 매치라는 서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력적으로 호주가 우리를 압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히 말해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우리가 호주를 왜 못 이길까 싶습니다만 상황은 호주의 편이기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1대1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호주를 잡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전 후반부에 보여준 바로 그 투지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지를 불태우는 데 있어서 복수전이라는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데요. 이 경기가 끝났을 때 호주가 정말 무서워해야 했던 것은 그들보다 나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지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호주와의 복수전을 온 맘 다해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